여기 단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전쟁에 대해서 안전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 작동이 단면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 중에서 초지일관 이어지는 것이 국가 주권이 없다라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전평화 그리고 자주운동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는 7월 27일 정전협정 1을 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승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미군 기지, 전국의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적인 곳입니다. 이 평택 미군 기지를 에워서 범국민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는 반일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투쟁은 상립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어야 하고,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투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곳에서 우리의 편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또 편이 되고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자기 국회의원이 되서는 정치권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공동선언, 남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법률을 제정해라.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고유입니다. 라고 요구하고 동의를 받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지금 한국의 군사에서 그리고 경제에서 기타 등등에 있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할 바로 우리들의 요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1월도 이 7월 27일 우리가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투쟁이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상적인 운동은 지금 MZ세대들이 우리와 괴리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에게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물들을 고민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당면에 우리 이 남북이 가야 할 중립국, 향후에 이제 이렇게 중립국이라는 이 의제를 가지고서 이 중립국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좀 확장시켜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위한 실천으로 3월 20일 국회 기자회견 참가가 있었고, 국제망신법 홍보하는 국제 NGO와 협력해서 국제망신법 홍보하는 도출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21대 마지막으로 폐기 기한에 맞춘 대국민 홍보 전략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연합행동을 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통합 실천 시민 행동이 주관해서 헌법 전문의 통합 정신 축하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민주제를 개헌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오히려 우려스러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제를 무시하고 시민의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회와 대의제에 융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 이걸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의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시민의회 허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어디냐면 시민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국회가 수용을 거부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그 방안도 고민하자. 조금 뭐 다른 얘기, 국민 제한 제도를 활성화해서 청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도 한국은 헌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신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도 폐지하고 국회의원 4선 고치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에게 1억 원 부인처럼 주는 제도도 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실천 방안이라든가 합의사항보다도 역시 대응 논의가 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청량 의견 대립 입장을 하는 걸 토론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기 이상찬 선생님하고 저기 임철석 준비하세요. 예. 자, 개별 펀드 500억. 개별펀드와 통합민주주의재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승 선생님이 우리 뒤에 있어가지고 통합민주주의재창의 내용이 보면은 개별펀드 모집이 되면은 여기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아니라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별펀드 모금 4개는 계속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하고 보다는 크게 좋은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개별펀드 기금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진행했는데 우선 뭐 급하게 4월 총선에 기여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학민주주의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 교육을 실행하는데 지역별 지도자를 육성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대 헌법 개정 추진에 기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직접 민주주의 실행을 위한 마을공화국 건설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남북을 넘어 해동포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하자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개별펀드 모집은 이름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좋은 어쨌든 가칭으로 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기금을 모집한다고 했고 향후에는 재단 법인화 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시스템을 가진 회사 제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기획 홍보 전문하는 업체 제휴할 때를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에서 아까 뒤늦게 이야기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별펀드에 참여하시는 분이 단순하게 어떤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개미 분담으로서 하는 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늘 같이 공유하고 이게 힘을 보태오는 우리가 어떤 서명운 운동을 한다 해서 100만 명이 한목에 서명했을 때는 어쩌면 힘으로 발휘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 분담으로서 우리 힘들을 발휘하고 또 그분들이 계신 데서 마을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살리내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을 공화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건설하는 데 지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별펀드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공화국 집재민들이 발표 들어가죠. 네. 젊은이 분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면 국회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집권 사회를 꿈꾸는 청년 백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의 제안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서 많은 기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세대가 이런 훌륭한 공론장에 참여하는 의지가 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분임에서 우리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참여했다는 효능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의 단위를 줄이는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읍면동을 기초자치의 단위, 내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위로 규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정부의 구성원이 되고 같이 행정을 하고 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에서 읍면동장, 직접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기초자치정부로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집행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희 분임 안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면서 결국은 이러한 주민 중심의 최소한의 단위의 기초자치정부를 재정이 뒷받침하는 재정공권에 입각해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사실 주민참여의 제도로서 언급이 되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은 공론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밖에 계시는 분들,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안국역 일대에 야경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작은 단위부터, 오늘 우리가 앉은 4명, 5명 단위부터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제가 들었는데요. 그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사 유튜브라든지 제가 지금 서울의 소리 시사 유튜브에 백현빈의 정면 돌파라는 코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거국적인 시사 유튜브도 있겠지만은 이미 마을 단위에서도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생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마을 단위의 미디어, 어찌 보면 마을보다 더 작은 이웃 단위의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그 미디어끼리 전국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이르는 작은 연결들을 회복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시흥시 최초의 마을방송국 정왕 이동에 있는 정의마을방송국이라는 데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많은 어른들께서 옛날에 학교에서 뒤에서 상담하면은 야 지방방송 꺼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저기 계신 분들 또 저는 지방방송을 켜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선출제 기초자치정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난 우리 미성재 의장이 뭐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용인 한 사람 나온 것만 해도 그 제도를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 제안 중에 단 하나만 시행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의 개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될 것 같죠? 네. 아이들 좀 쓰게.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를 보여서 그러고요. 우리 동아시청 시민행동과 함께 지금 3월 1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중간에 가신 분도 계시는데 여진은 한 70명 정도가 오셨고 저 뒤에 지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박경영 선생님도 오셨네요. 너무 네. 대변 펀드 준비하는 그렇게 하고 오늘 논의된 바를 정리하고 오늘 안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과 함께 그 분야도 잘 정리해가지고 3월 1일 전에 잘 정리된 우리 대한민국 대전을 위한 의제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걸 다듬어 내는 게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3월 1일 날 특별공원 앞에서 발표하고 오늘 내용도 그렇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이후에 4일
이 4월 총선 때까지는 이 의지를 이 출마자들에게 전달해가지고 과연 이걸 할 용의가 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런 후속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이걸 좀 들고 한번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남겨야만 꼭 이루어집니다. 네, 이분들 찍은 다음에 모두 함께 나와가지고 전체 사진 하나 찍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발표자 한번 먼저 한번 찍으시고요. 자, 카메라 좀 해주세요. 네. 사회자님도 사회자. 아니, 사회자님. 네, 그러면, 자, 우리, 이, 구호를 외칩시다. 꿈을 하면 이루어진 대로 보내주세요. 아, 좋네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더. 예, 그러면, 발표자 마치고, 자, 나오셔가지고, 같이